자, 이것은 아버지의 병한점을 친 거예요. 아버지의 병한점을 쳤으니까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부성이 용신이죠. 일단 병점을 쳤으면 근병인가 구병인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병인가 구병인가를. 그래, 근병은 뭐예요? 공중유하고 충죽유하고 이랬잖아. 근병은 충중유하고 공중유하고. 기억나죠? 구병은 충죽사하고 공죽사하고. 그래,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 이거는 아버지의 병환인데 이렇게 되면 근병인가 구병인가를 먼저 논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버지 부성이 용신이니까 부성이 술토도 나타나 있고 진토도 나타나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인오 술 삼합 틀었지 벌써. 그래요 안 그래요? 인옷을 삼합 틀어가지고 불을 왕하게 생하고 있으니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좋은 거죠. 그래, 이거는 쾌유되는 형상이에요. 단 문제는 뭐냐면은 이 쾌상이 여기서 기묘 진사가 공망인데 요 묘술 합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묘술 합. 그리고 공망 맞은 게 문제죠. 그러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날이 언제예요? 내일이잖아요. 내일. 그죠? 기묘 신유공망이네. 깜짝 놀랐네. 신유공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서 합을 만났으니까 언제가 낫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한 마리만 잡읍시다. 네? 진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묘 경진일. 그러니까 내일 쾌유 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일. 알겠죠? 그래, 요거는 그런데 선생님들 병점에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진토가 용신인데 오화가 동해가지고 생하고 술토가 동해가지고 사하가 동해가지고 또 생하고 일가원령이 오화 뭐 이렇게 중중중하다. 이게 부성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뭐요?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면 돼? 이 부모는 틀림없이 죽어서 뭘 할 거야? 불로 까슬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장할 것이다 라는 게 나오잖아. 그쵸? 이게. 선생님 아까 장모님인가요? 점친 게 뭐죠? 추걸에 개유일날 점을 쳤더니 지상경계를 얻었어요. 부성이 원령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장모님의 병점을 쳤는데 부가 장모님 아니에요. 근데 여기 축토가 있고 진토가 있는데 원령에 임한 놈을 가지고 용신 잡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축토가 용신이란 말이야. 근데 축토가 원령에 임하고 이렇게 왕상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문제 없죠? 현, 청, 주, 구진. 구진은 뭐예요? 오래된 병이고 신음하면서 앓는 병이에요. 점잖게 앓는다고는 할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가 이렇게 또 동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형제가 동했으니까 뭐를 또 많이 소모시키시겠어요? 돈을 좀 소모시키시겠지. 아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깨병이었다고 판정 났습니다. 예,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다 거의 제가 점쳐 보면서 사람 죽고 사는 거는 경험 얻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요즘 근래 와가지고 그런 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 사람 죽는 거. 참 슬픈 거예요. 그죠? 계속 죽는다는 점만 계속 쳐대니까. 자, 이거는 또 뭐야? 26번 점 뭡니까? 고모의 병이었다한가 물었네. 자, 고모의 병이었다한가 물었으니까 고모의 병이니까 뭐예요? 이게 부성이 용신이 되죠? 부성이 용신. 그러면 부성이 어디 있어요? 부성이 묘목이잖아. 그쵸? 묘목인데 여기에 부성의 귀신 뭐가 만들어낸 거? 부성의 귀신? 제가 삼합을 틀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삼합을 만들었으니까 이 합을 만들었는데 요것이 완벽하게 삼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만들어진 거예요? 공망 때문에 안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토가 공망이 채워지는 날 을축일이 되면은 삼합이 사유축 삼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신적인 역할을 만들어지고 나쁜 날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는 을축일 날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을축일 몇 시에? 유시에 딱 죽는다 이거 유시에. 알겠죠? 묘유충할 때. 그래 닭고기를 드시다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죠? 묘목이 목이잖아. 퍽거. 이게 요런 거는 아주 쉬워요. 그래 이게 귀신 어떤 조언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 처가 집을 나갔는데 언제 오겠는가 물었다면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용신이 되죠? 그래 이거는 제가 삼합이 틀었으니까 언제 와? 예? 축일날.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이 됐을 때는 귀신이 글자가 한 개가 해결될 때 귀신의 아주 나쁜 역할이 나타나는 거고 용신이 됐을 때는 용신 역할이 좋은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삼합 처리하는 방법에서 최고 헷갈려요. 근데 삼합 처리는 잘 조심해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다 사유하고 상유하고 초유하고 삼유하고 무조건 삼합의 인재를 다 만들어요, 이게. 여기. 그쵸? 그래, 이걸 가지고 무조건 삼합으로 읽는 어떤 그런 육효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문제되는 것이 무조건 삼합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당히 곤란지상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잘 쓸 수 있는데 그걸 배우는 사람은 잘 못 쓰는 거다, 이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가르치다 보면은 신사를 이걸 많이 안 쓰잖아, 저는 여기에. 육수를 많이 붙이지 않잖아요, 그죠? 생극재하로만 오로지 보잖아, 생극재하. 그러니까 육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성정을 파악하는데 가끔 쓰세요. 성정. 저 지금 사귀는 남자가 어때요? 뭐 이런 거 묻는 거. 그러면은 그걸 왕상을 가지고 뭐가 임했느냐 가지고 저놈이 승질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걸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27번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이 생겨가지고 위급한데 나을 수 있는가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부성이 용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캐상이 좋아 보이나 안 좋아 보이나 선생님? 어이, 이건 자식점이에요?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점을 쳤네. 그럼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점을 쳤으면 뭐가 용신이에요 또? 손이 용신이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벌써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유에 손이 임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 임하는 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손이 사유축 근국을 틀어졌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손이 어디가 있는가 물었다면은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형변 손으로 갔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삼합은 뭐라고? 물이죠.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갔다라고 이렇게 추리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몇 명이 갔다? 4명 이상이 갔다. 그러면은 이놈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케에 있으니까 집 주위에 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이 울산에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여기가 무슨 구야? 부산 진구예요? 예. 그러면은 진구 내에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 내 네케니까. 오는 손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네케에 있으니까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형제하고 갔으니까 얘들이랑 같이 갔는데 움직이는 것은 축인 방향에서 어디로 갔다? 얘들은 축인 방향에서 정서쪽으로 이동됐다. 이렇게 풀이를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이거는 지금 축토 하나가 무신. 맞아요? 무신? 무신일이네. 지금 이제 요거는 병이 어디에 병이 있는 거예요? 축토에 병이 있는 거지, 축토. 네? 축토가 월파를 맞는 것에 병이 있잖아. 월파. 그 월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을 해야 되고, 월파를 맞게 되면 그 월이 지나야지 좋아지는 거잖아. 선생님들 그 점쳤을 때 월파 만나면 그 한 달 내내 아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 그럴 때는 일찌감치 마음 딱 접으시고 편하게 사시는 게 최고 행복해요. 뭐 괜히 그 고민하지 말고 왜 안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사셔야 돼. 그건 운명의 굴레 속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어떤 글자 써야 될까? 어떤 글자? 부적을. 예? 뭐요? 그 좋습니다. 지나 또 뭐? 소나. 그죠? 소 좋죠, 소. 그죠? 소가 50토니까 5마리를 그리든지 자수를 그려가지고 합을 하든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빨리 이럴 때 선생님들이 이제 딱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 부적을 써주는데 이거 쓰면은 며칠 내로 온다 하는 거. 나쁜 것만 가르쳐 주나요, 제가? 예? 네? 좋은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걸 딱 소나 지를 그려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오고 미월 지나서 그죠? 7월 한 6일인가 5일쯤 되면 미월이 될걸요 아마? 그죠? 7월 6일날 지나서 자일날 딱 올 거니까 한번 효력이 있나 없나 봐라 이러면서 안 오면 내가 손가락에 장지진다 이런 거지. 딱 옵니다 딱. 그러면 신도 하나 확보입니다. 돈 나온다는 것도 저기 우리 그 사무실 근처에 계신 그 아주머니 한 분 계신데 그 돈 몇 월 며칠 날 나온다는데 그날 탁탁탁 나오대. 신도입니다, 신도. 매일.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꿈만 꿔도 달려와. 아, 다. 선생님들 꿈점도 참 잘 맞습니다. 또 6점이. 꿈점은 제가 보기에 꿈풀이 그 일반적인 꿈풀이보다는 상당히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유리해요. 꿈풀이는 6교점으로 풀이하는 게 최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뭐 추상적으로 그렇게 막 풀이하는 것보다는 즉각 반응 오니까 최고 짱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육효를 열심히 배우도록 하세요. 꿈이 좋은가 안 좋은가로 얘가 치는 겁니까? 꿈점을? 선생님 꿈 꾸셨습니까?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 꾸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안 꾸고 다른 사람이 꿨다. 어느 분이요? 최대가. 처자가 그러면 그분이 점을 쳐야지, 그거. 꿈점을 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통계 내서 보니까 거의 뭐 한 8, 90% 적중하던데. 그냥 어떤가 이래가지고 전체 계상을 예, 보면 전체 계상을 보면 돼요. 전체 계상을 봐서 무조건 뭐가 임해야 돼? 손과 재가 임해야지 최고 좋은 겁니다. 손과 재가. 예. 그리고 관이 동하면 안 되고, 형제가 동하면 안 되고, 부가 동하면 안 되고. 그럼 무조건 나쁜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꿈점 한번 쳐보래요. 딱 제가 임한 날은 틀림없이 안 오던 뭐 연락 와가지고 뭐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배가 그냥 빵빵하게 먹거나 뭐 돈이 막 생기거나 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꿈점에서 보통 태몽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태몽꿈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판별을 하잖아요. 이건 태몽꿈인데 이 태몽꿈이 맞느냐? 그것은 점쳐보면 알아요. 손이 뭐 어떻게 됐느냐 따라서. 이것이 태몽꿈인가 하고 점을 쳤을 때는 뭐가 동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손이 왕성하거나 손이 지세야지 태몽꿈이죠. 이것도 꿈 얘기 또 나가네, 이런. 그리고 이 집에 귀신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가 점을 쳤을 때는 뭐가 동했으면은 귀신 피해요. 그렇죠. 관이 임하거나 관이 지세하거나 관이 동하면 이거는 귀신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묻는 핵심에 따라서 우리 처가 뭐 귀신으로 인해서 아픈가 이럴 때 관이 이렇게 동했다 그러면 그건 귀신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손이 동했다 그러면 그건 아니야. 복사정종 증산복의 책을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이 문 방향을 고치면은 내가 승진하겠는가 뭐 이런 거. 그래, 이 문 때문에 내가 이 문에 뭔가 기가 붙었는가 점을 쳤을 때 거기에 관이 붙었으면 그 문을 뜯어 고쳐야지. 이해가 가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래 뭐 벽에 못 박는데 어떠한가 뭐 이런 거 묻는 사람도 있잖아. 별아볼 거 하여튼간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말아서 다 물어 다. 예? 벽에 못 박는데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그럴 때도 손이 동한 거나 손이 지세했을 때는 뭐 아무 방향에 박아도 상관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방향에 박을 건데 어떡하냐는데 관이 지세한다든가 이러면 박지 말라 그런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관이 지세해가지고 새우가 해두국 맞는다든가 이러면 뭐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아프다. 이런 걸 알아야지. 하여튼 간에 주워 드는 건 되게 많아가지고요. 요즘 손님들이 얼마나 약었는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다. 자, 28번. 부모님이 언제 돌아올까 물었으니까 뭐가 용신이 돼요? 부성이 용신이죠? 자, 부성이 용신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부성이 오화인데 원령으로부터 비화가 되고 부성의 원신, 인목이 인신축 맞아가지고 암동을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암동을 해가지고 또 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옷을 삼합이 됐죠. 삼합이. 그래서 삼합이 됐으니까 이것은 얘한테 병이 있는 것은 여기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인목이 병이니까 인목을 해결해야 돼, 인목. 그럼 인목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름이 왕상해지는 인일날 올 것인가? 하는 두들겨 맞았으니까 합할 때 올 것인가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 요거는 이제 점을 찍어줄 때 인일날 오지 않는다면 해일날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합하는 날. 이해가 가시죠? 문제 해결은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부모님이 언제 돌아올까 물었으니까 세유가 인목인데 내가 뭐를 생했어요? 불을 생했죠. 근데 뭐와 합해서? 형제와 합했죠. 그래, 이런 거는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다 같이 만나는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형제도 합했고 부모님도 합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형제를 대동하고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 집 형제들이 다 만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얘들은 어때요? 형제와 형제 간에 반목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도 풀이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집 가까운데 근처에 사는 형제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형제는 사이가 조금 안 좋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계속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육교의 이 수업을 제대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가 못 온다 이러면 왜 못 오는 거예요? 형제가 해두생을 얻어가지고 왕성하게 동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처를 물었다면 곤란해요, 처가. 처는 뭐예요? 여기서 수생목 하려고 그러니까 올 마음이 있어, 없어? 처는 올 마음이 있죠. 수생목 하니까. 그런데 형제가 여기서 동해가지고 토국수를 하니까 못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못 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때에 따라서 이걸 또 형상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형상학적으로 볼 때. 술토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죠? 너네 마누라는 산 넘어 어디 마을에 가 있구나, 이런 거 나오잖아. 아닌가? 술토니까 산이잖아, 산. 산 밖에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 마누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긴 자수고 여기는 임목인데 술토가 막았잖아, 술토가. 그렇게로도 풀이할 수도 있다. 이해 가남요? 선생님들이 이제 자꾸만 보면은 요걸 가지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자꾸가다 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귀신같이 찾겠지. 그 개가 거기 뭐 주위에 어디 물가 근처에 아마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육규점 치면서. 그러면은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 알아본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상당히 그냥 제가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게끔 가르치는데 이걸 활용하는 건 선생님들 몫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 자, 추걸, 무진일, 수풍정깨를 얻었어요. 자, 수풍정깨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리가 승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승진점을 물었으니까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관성이 용신이 되는 거죠. 관성이 용신인데 관성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사유축 금국을 해가지고 뭐예요? 응요를 생하고 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예요? 출현무정 된 거지? 그지? 출현무정. 야, 이런 거 쓸 필요는 없는데 말이야. 출현무정 됐죠? 사유축 금국돼가지고 이것은 응요를 생하는 거, 응요. 그쵸? 자,
그리고 세요는 뭐요? 딱 1충 만났지, 1충.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암동되었다. 자, 세유가 암동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자리가 이동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 이 사람은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누구 자리요? 남의 자리잖아. 그래, 이 사람은 쓸데없는 점 친 거죠? 그쵸? 쓸데없는 점 친 거예요. 그래,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라 남의 자리를 점친 거다. 사람들 참 특이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점치다 보면. 자기하고도 상관없는데 괜히 와가지고 상담료 냈으니까 상담료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막 묻는 사람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정작 멋있는 분들은 그렇게 묻지 않죠. 딱 자기 그 내용만 딱 묻고서 그냥 탁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건데 깔끔하고. 이 압구정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 어떤 사람들 사주 많이 본 사람들은 딱 와가지고요 길게 안 물어요. 나 외국 가는데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거 한마디만 딱 묻고 그냥 딱 끝나는 거야. 그런 거는 최고 좋은 게 이제 6교점 아닙니까? 한번 딱 뽑아. 그래가지고 딱 5분 내에 딱 끝내는 거. 자, 여기에서 승진자음 같은 경우는 쳤는데 뭐라고 나와요? 이것은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고 자기 자리는 요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